자, 이렇게 이제 팬닝한 버터 쿠키를 이제 두 가지 종류죠. 이제 얼그레이가 들어간 버터 쿠키와 이제 코코아 파우더가 들어간 이제 버터 쿠키. 이 두 가지 버터 쿠키를 이제 구워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쿠키가 완성이 됐고요. 보통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완성이 되면 이런 이렇게 식힌망이죠. 식힌망 팬에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이제 조금 더 잘 식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빵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쿠키도 마찬가지고 이제 충분히 잘 식혀줘야 먹었을 때 어떤 습기에 의한, 그리고 너무 차가우면 좀 단단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식혀 주셔야 이제 맛있는 쿠키를 이제 완성을 하고 먹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쿠키가 완성이 됐고요. 이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바삭한 느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뭐 크리마를 어느 정도에서 저희가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바삭함의 정도, 그 다음 이제 어떤 두께를 활용해서 약간의 어떤 식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차이를 둘 수도 있고요. 오늘 저희가 했던 방법은 이제 약간의 두께감이 있는 쿠키를 이렇게 구워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워봤고요. 이 쿠키 같은 경우 이제 부셨을 때 어떻게 보면 약간 바삭한 쿠키보다는 약간의 소프트한 느낌이 이 안에는 남아 있어요. 뭐 처음부터 이제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쿠키의 식감을 얻을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어떤 재료에 대한 차이, 뭐 설탕 대신에 이제 슈가 파우더를 넣어서 크리마를 조금 적게 시킨다던가, 아니면 두께적인 이 팬닝을 할 때,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팬닝을 할 때 두께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두께를 조절을 할 것인가에 따라 발생하는 어떤 두께에 따른 쿠키 식감 정도,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이제 방향성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버터 쿠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드시기도 하지만 이제 초콜릿 같은 것들을 녹여서 이제 약간의 어떤 약간 반 정도 이제 뭐 초콜릿 디핑을 해서 뭐 또 드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 샌드를 해서 본인들이 안에 어떤 필링 샌드를 해서 드시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 그 쿠키에 대한 틀은 정해져 있지만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또 어떤 맛으로 뭐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는지는 뭐 각자 개인의 어떤 창의성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번 요 쿠키 만드는 방법에 있어 좀 정리를 간단히 한번 해보면, 일단은 버터, 어떤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버터, 그리고 이제 설탕, 당이죠. 다음 이제 계란, 그 다음 밀가루, 이렇게 기본적인 재료가 들어가고, 그 재료 안에 내가 어떤 맛을 추가를 시킬 건지에 따라서 초코, 녹차, 말차, 얼그레이, 뭐 여러 가지 부분의 어떤 맛을 낼 수 있는 재료들을 첨가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그리고 이제 재료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버터를 어느 정도의 상태에서 저희가 작업에 들어갈 것인가,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첫걸음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버터는 이제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하고요. 이제 포마드 상태가
또 어느 정도의 포마드 상태가 되어야 하는지, 부드러운 버터죠. 지는 이제 만약에 온도계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는 20도 전후면 될 것 같아요. 18도에서 저희 22도 정도를 뭐 어느 정도 적당한 버터의 온도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한 20도 정도에서 이제 버터의 온도를 세팅을 해 두시면 작업하시는데,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크리마를 식힌다는데, 그 정도의 온도가 이제 크리마에 최적화된 온도이기 때문에 버터에 대한 온도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또한 이제 이 버터 쿠키는 저희가 이제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짜야 되는 쿠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버터가 차가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작업이 들어가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 밀가루를 마지막에 이제 밀가루를 섞게 될 텐데, 버터도 차가운 상태이고 계란도 차가운 상태에서 섞이게 되고, 그러면 크리마가 좀 잘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크림 반죽이 다 섞여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밀가루, 박력분이죠. 밀가루를 섞었을 때 굉장히 이제 되직한 반죽이 될 거예요. 굉장히 되직한 반죽이 되었을 때 짤주머니로 저희가 이제 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첫 스타트 재료인 버터의 어떤 상태가 좋아야 그 다음번 작업에서 뭐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제 적당한 온도에 적당한 대기에 버터가 준비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당을 넣게 되죠. 오늘은 저희가 슈가 파우더를 넣었고요. 이제 설탕을 넣을 것인지 슈가 파우더를 넣을 것인지, 어느 정도 크리마를 시킨 어떤 쿠키 반죽을 얻고 싶으실 때는 이제 설탕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설탕을 사용하시면 아무래도 슈가 파우더보다는 이제 수분에 좀 더 많은 부분의 수분을 가질 수 있는 특징은 있어요. 하지만 이제 크리마를 시켜야 되고, 이제 설탕이 녹을 정도로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공기가 많이 포집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슈가 파우더가 들어간 쿠키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바삭한 식감의 쿠키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슈가 파우더를 섞는 쿠키는 크리마를 많이 시키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슈가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는데, 슈가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제 포마드 상태가 된 버터와 적절하게 이제 섞으신 다음에 약간의 크리마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뭐 약간 좀 바삭한 쿠키보다는 약간 사브레 느낌이 약간은 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는 약간 소프트한 질감의 쿠키를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버터와 이제 슈가 파우더, 설탕을 다 섞으신 다음 이제 크리마를 시키게 되실 텐데, 크리마를 어느 정도의 크리마가 다 완성이 되고 나서 이제 계란을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계란을 아마 바로 넣게 돼서 처음 이제 믹싱을 하시게 되면 이제 분리가 일어나죠. 분리가 일어나지만 그 분리는 이제 크리마를 시키는 과정에서 충분히 없어질 거고요. 이제 계란을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서 넣으시게 될 텐데, 이제 복수로 넣으시게 될 때, 뭐 두 번이나 세 번에 나누어서 넣으시게 될 때는 처음 이제 분리가 난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계란과 버터크림이 하나가 되면서 다시 처음 상태인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질 거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나머지 그 다음번 계란을 넣고 다시 이제 크림화를 시켜주는 것이죠. 그때도 물론 이제 처음과 같이 첫 스타트는 분리가 나겠지만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부드러운 크림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크림 상태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가루를 섞게 되겠죠. 가루는 박력분을 사용을 했고요. 저희는 사용했고, 뭐 약간의 중력분을 뭐 투입하셔도 돼요. 내가 어떤 질감의 쿠키를 얻을 것인지에 따라서 중력분을 사용하시는 것도 저는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좀 달려 있다고 봐요. 이제
반죽을 다 섞고 났을 때 이제 저희가 짤주머니로 짜게 되는데, 이제 밀가루를 섞기 전에 버터크림의 상태를 보고 내가 지금 만든 버터크림이 약간 되직한 상태가 되어 있다. 만약에 밀가루를 섞었을 때 짤 수 있는 정도의 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밀가루를 섞기 전에 그 계란과 설탕과 버터가 섞여진 그 크림 반죽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살짝만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리면 또 이제 버터가 녹아버리겠죠. 약간의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 주시고 이제 밀가루를 섞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죽이 다 완성이 되면 짤주머니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는 별깍지를 사용했죠. 별깍지를 사용해서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모양으로 짤주머니를 사용해서 철판, 준비된 철판에 패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패닝을 하실 때는 몇 개 정도 나오는 분량의 반죽인지 미리 계산을 하시고 패닝 간격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패닝을 다 하시고 나면 이제 오븐에 구우시면 되고요. 오븐에 구우실 때는 온도는 한 170 정도, 시간은 이제 물론 오븐이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3분에서 15분 정도 구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븐에 굽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정도의 내가 색감을 낼 것인가, 되기를 낼 것인가, 단단함을 낼 것인가에 따라서 오븐의 온도, 시간을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만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맛있는 쿠키를 생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버터 쿠키가 완성이 되었고, 이제 버터 쿠키에 들어가는 어떤 재료적인 특징, 그 재료들을 어떻게, 어떤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잘 유념하시고, 이제 그 외에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문이나 뭐 공지사항을 통해서, 질문안을 통해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버터 쿠키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